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6월 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박 뉴스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테슬라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S&P 500이 드디어 4,400까지 넘어섰습니다. 오늘 1.22%나 상승하는 다시 한번 커다란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미국 주식의 상승세가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도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700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연준의 FOMC 통해서 두 차례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강경한 매파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일 특징으로는요, 그간 주도주였던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죠. 그리고 테슬라보다 다른 주식들이 고르게 오른 하루였어요. 지금 섣불리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간 소수 종목,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 반도체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중소형주라든지 가치주로도 상승세가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 건전한 장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더 건전한 장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반면에 그간 많이 올랐던 빅테크 주식들은 좀 더 천천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되었던 매크로 지표들은 괜찮았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으로서 전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 노동시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는 연준의 금리 동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거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소매 판매 역시 아직은 좀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보다는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게 되면요,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즉 리세션보다는요,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장의 특징을 보면 여기 세미컨덕터 반도체 영역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소폭 빠졌어요. 하지만 그간의 주도주였던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증시, 그러니까 지수는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상승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봐도 좋은 모습이에요. 자, 정고점이었던 13,200선을 돌파한 다음에 13,700선 마저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옆에 또 하나의 정고점이 13,700선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뚫어버린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한 조정의 모습, 자, 이러한 행보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추세에 봤을 때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는 상승 트렌드를 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정이 오거나 횡보장이 오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추매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다음 FOMC 회의는 7월 26일 7월 말경에 있어요. 자, 금리 동결 전망은 33%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67%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소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연준의 점도표는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그러니까 약 한 5.6%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연준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하고 이제는 정말 중단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시장 참가자의 이러한 예상처럼 한 차례만 더 인상하고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라고 한 파월의 말처럼, 자,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고 내년부터 그러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확률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려면 역시 앞으로의 매크로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고용과 물가가 되겠는데요. 자, 물가 지표는 크게 CPY랑 PCE가 있습니다. CPI는 이번에 낮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PCE 지수 발표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월 30일에 있을 미국 PCE 지수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CPI 지수는 낮게 나오고 최근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PCE 지수는 충분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을 건데요. 자, 6월 2일에 발표되었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고용은 좀 활발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역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으로서 전주와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예측치를 초과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고용 상황이 역시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예전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수치가 30만 건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게 딱 좋아 보입니다. 약 25만 건에서 한 30만 건 사이가 계속 나와준다면 충분히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테슬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35% 하락한 255.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장중한 247불까지도 떨어지긴 했어요. 자, 하지만 오늘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일선, 570일선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 자, 그 3일 연속 그래도 이 장기 이평선 위에 놓인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RS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자, 보조 지표들이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 투자자라면 역시 좀 더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겠어요. 7월 2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전망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인도량 발표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들의 2분기 실적 프리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실적 프리뷰가 나오면서 당연히 목표가도 제시를 하겠죠.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약 50%의 기관들이, 그러니까 25개의 기관들이 테슬라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4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 255불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목표가가 낮은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실적 프리뷰를 발표할 때마다 목표가를 이제 높일 것입니다. 높아진 목표가의 레포트가 발표가 될 때마다 테슬라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다만 2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는 기관들의 프리뷰가 좀 더 낮은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은 인도량 타겟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가장 단기적으로는 역시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예상치는 45만 대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대비 76%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4만 7천 대에서 44만 8천 대예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높은 숫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역시 한 45만 대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량 예상치를 가장 잘 맞추시는 분은 트로이 테슬라이크란 분이 유명하시죠. 이분의 그간 2분기 인도량 전망치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전에 제가 중국 수량을 너무 약하게 잡은 것 같다, 너무 작게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내수 판매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 수치인 15만 대 이상이 2분기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기존 예상치를 보면은 13만 9천 대로서 중국 판매량이 다소 낮은 모습이었어요.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18,000대나 적은 숫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판매가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지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인도량 예상치를 늘렸습니다. 기존의 총 예상치가 43만 9천 대였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수치는 44만 3천 대로서 약 4천 대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기존 중국 숫자 13만 9천 대 14만 약 4천 대로 올리면서 중국에서 많이 늘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 총 예상치 44만 3천 대로서
아직 월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44만 3천 대에서 45만 대 사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월가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숫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6월 말에 이 기간 컨센서스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마지막 예상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나오면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테슬라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최대의 촉매제는 AI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FSD 베타 기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뉴스 사이트에 보니까요. 자, FSD 베타 테스트가 한국과 일본, 대만에도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테슬라 스코프라고 테슬라 관련 매거진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여기 한국도 있죠.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에서 FSD 베타 테스터가 감지가 되고 있다. FSD 베타 다운로드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뉴스에 따르면 FSD 베타 11.3.6 버전입니다. 이게 4월 달에 나온 버전인데요.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이 버전이 한국의 10대, 일본의 10대, 대만의 2대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뉴스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과 호주의 FSD 베타를 출시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한국은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국내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 이 버전이 11.3.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11.1이라고 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FSD 베타라고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FSD는 빠진 9 버전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FSD 베타 기술 발전에 여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FSD 베타는 11.4.3까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이라든지 대만, 일본에 배포가 된 것으로 여겨졌던 버전은요, 4월 달에 나온 11.3.6 버전이고요. 현재는 11.4.3까지 나왔는데 자, 이 버전이 현재 고객들에게도 계속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11.4.4까지도 나온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선 속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의 FSD 베타 배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FSD 베타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올해 연내에는 아시아 지역에도 소수의 차량들이라도 FSD 베타가 테스트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방송에서 토요타도 언젠가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토요타가 테슬라 따라하기를 정말 시작을 했어요. 토요타는 올해 초에 테슬라 모델 Y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보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정말 탁월한 경쟁력이다. 정말 제조 기술의 아트다.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가장 감명을 받았던 건 역시 기가 캐스팅, 기가 프레스라고 하죠. 이것을 통한 차체의 단순화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기가 캐스팅을 모델 Y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한 150여 개가 넘는 차체 부품들을 단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제조 기술의 최대 효율화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카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테슬라는 20%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가 캐스팅 시스템 때문에 테슬라가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토요타도 먼저 이 기가 캐스팅 도입을 시도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에 일론 머스크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쿨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방식을 따라온다는 것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겠고요. 자, 아무래도 이러한 설비를 도입부터 대량 생산에 이르려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할 건데 재료공학으로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그런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부터 협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NACS 충전 방식이 포드, GM, 스텔란티스를 넘어서서 정말 유럽
유럽과 아시아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요타도 이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가 테슬라에 마저 합류를 한다면 테슬라는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서서 아시아, 호주 시장까지도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가치는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